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올바른 다이어트의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3끼를 먹는 것은 저는 생체 친화적이기도 하고, 9시에 먹고 나가서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퇴근해서 먹는다, 이런 일과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3끼 먹는 거 괜찮지만, 내가 조금 굶을 수 있다, 내가 단식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루에 2끼 정도 드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나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점심이 되든 저녁이든 아침이 되든 하루 1끼 정도 굶으셔도 건강과 다이어트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은요, 수면 시간을 이용해서 굶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면 에너지 소비가 적다 보니까 저녁부터 잠자는 시간, 또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만들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공복 시간을 만든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올빼미형 인간이다 그러면은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녁은 먹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거나 아침을 굶고 나가서 점심부터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종달새형 인간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배고프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다가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을 조금 늦게 드시다가 저녁은 굶고 주무신다, 이렇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떤 끼니를 굶느냐에 대한 답변은 저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수면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만들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하시는 분들이 하루 3끼를 다 드신다, 이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그러니까 2끼를 무리하게 끌고 가시면서 지방 하나도 안 빠지고 근육이 빠지는 분들을 자주 봬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식 시간을 만드는 거지만, 이것들이 좀 불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오히려 하루 3끼 먹는 것이 편해, 이런 분들은요 3끼를 소식을 하십시오. 3끼를 소식을 하면서 그 끼니마다 양질의 영양소와 칼로리를 적절하게만 드시면 돼요. 그런데 무리하게 하루에 2끼를 먹겠다, 1끼를 먹겠다 하면서 그런 끼니를 잘 못 챙겨 주시면요, 오히려 우리 몸은 지방을 축적하는 쪽으로 몸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내장 지방이 더 쌓이고 근육은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내가 정말 12시간 정도는 굶을 수 있는데 나머지 12시간은 3끼를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3끼를 정확한 시간에 드시고 12시간은 완전히 공복만 지키셔도 충분히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이 달려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다가 요즘 한 줄만 딱 씁니다. 물만 드세요. 딱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복이라는 것은 췌장이 완전히 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몸에 칼로리가 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공복인데, 물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온 음료나 콤부차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약간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공복을 하시는데 이온 음료나 콤부차 같은 경우 추천하진 않아요. 차라리 허브티 같은 경우 있죠. 허브티 중에 달지 않은 칼로리가 없는 이런 당 성분이 없는 티는 먹을 수 있지만, 원칙을 딱 그렇게 갖고 계세요.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 그래야 간헐적 단식이 편하고 쉬워집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에서 공복 시간이 12시간은 돼야 이제 비로소 우리 몸의 지방 창고의 문이 열리고 지방을 태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2시간 정도는 공복을 지켜주셔야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2대12 간헐적 단식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은 공복을 잘 지켜주시고, 여기에 성공을 하면 조금 늘려가는 거죠. 14대10, 또 그거에 성공하시면 16대8, 이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12대12 정도 공복 시간을 유지하시고, 주말,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아침까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14대10, 16대8의 간헐적 단식을 만드셔도 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또 휴가 때를 이용해서 간헐적 단식 시간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헐적 단식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간헐적 단식이 좋다 하니까 이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고 계신데 자기의 몸이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복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굶고 13시간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에 자꾸만 무슨 차를 먹게 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12시간 공복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에 건강한 식사를 채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13시간, 14시간을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너무 피곤하고 몸에 힘도 없어요. 기력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간헐적 단식 시간을 너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 시간은 12시간, 13시간만 잡으시고요. 나머지 시간에 양질의 식사를 적절히만 드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간헐적 단식 시간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 정도 굶었더니 내 몸도 가벼워지고 편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주 좋은 기분으로 식사를 할 수 있더라 라는 시간이 나의 간헐적 단식에 최적화된 시간이에요. 무조건 공복 시간만 늘리려고 하는 거 이거 간헐적 단식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개인의 생활 스타일이나 체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을 나는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무리하게 아침 공복을 진행시키면서 점심까지 끌고 가는 것도 무리가 있죠. 그리고 아침에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을 아침을 꼭 먹으라 그래서 속이 부대끼게 해서 아침에 일도 잘 안 되게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는요, 이게 마른 비만 환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수화물 중독증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루 3끼를 오히려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도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빼고서는요, 아침을 내가 먹을 거냐 말 거냐는 개인적인 이런 스케줄이나 호불호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로요, 저는 악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막 술에다가 이런 걸 먹으면서 나머지 시간을 쫄쫄 굶고 그 시간이 되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먹고, 이거는 간헐적 단식 플러스 주기적 폭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할 때 식사 허용 시간에도 제대로 잘 먹어야 되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위해서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첫 끼 식사 주의하시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아침에 이 첫 끼 먹을 때 이 식사가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점심 저녁 때 올라갈 혈당 스파이크보다 더 많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각하게 생기는 거로 돼 있으니까 간헐적 단식을 끝내는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단백질과 야채 위주 식단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금식 시간을 선택하실 때는 낮 시간보다는 밤을 이용해서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금식 시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훨씬 더 생체 친화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쓰는 낮 시간에 공복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늦게 자는 사람이라면 저녁을 좀 늦게 드시고 밤 사이에 공복을 지키고 아침을 안 먹고 나간다.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라면 밤 사이에 공복을 지키고 아침을 일찍 먹고요, 저녁을 안 먹고 주무신다. 이렇게 생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밤 사이에 공복 시간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원칙, 식사 시간에 제일 잘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식사 시간에 제대로 된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이것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3끼 먹던 사람이 2끼만 먹었는데 양질의 음식이 안 들어오고 또 칼로리도 적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몸이 더욱더 지방을 축적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해요. 간헐적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양질의 식사를 충분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안심을 하게 돼요. 네. 최근에 연구 중에 좀 저도 흥미롭게 본 기사가 있었어요. 간헐적 단식 첫 끼에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암 발생이 높아지더라라는 좀 충격적인 제목이었죠. 그래서 봤더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첫 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스테이크라든지 그리고 튀긴 음식이라든지 초가공된 식품이라든지 당이 아주 많은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 먹었더니 오히려 암 발생이 늘어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에서 공복 시간을 쭉 지키는 것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순간이거든요.
거거든요. 아주 뭔가를 받아들이기 좋은 몸을 만든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만든 몸에다가 나쁜 것을 퍼부어 놓으면 더 빠른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트랜스 지방도 더 빨리 흡수가 되고 발암물질도 더 빨리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을 깨는 순간에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아주 양질의 탄수화물지만 단백질을 먹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비단 다이어트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노화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건 결국은 대사의 장애, 성인병이 생긴다는 거죠. 췌장을 쉬게 해주니까 인슐린의 작용이 좋아지고 우리 몸의 대사의 작용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생겼던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천천히 좋아지는 것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체내 염증인데요. 우리가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체내 염증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가 염증하면 막 골마 터지고 이런 그 고름 같은 이런 염증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염증 말고요. 비만한 사람들은 아주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염증은 우리가 이제 관절염도 염증이라고 하잖아요. 거긴 균이 없잖아요. 이런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노화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만드는 염증이에요. 이것들이 결국은 내장 속에서 비만한 환자분들은 엄청나게 염증물들이 많이 나와서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염증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도 간헐적 단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한 질문 및 새로운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